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반등 흐름이 살짝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마이너스 7%나 급락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긍정적인 부분은 저점 매수가 좀 일부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4%대로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날짜로 암호화폐 서밋이 열리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반에서 외부적인 악재가 하나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서 우리가 이 부분 모두 다 함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암호화폐 서밋에서 이제 리플도 충분히 B쪽 자산으로 이제 채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리플에게 굉장히 막대한 수혜를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리플의 내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와 호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조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어제 날짜로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이 비트코인 비축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매도하지 않겠다,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라고 좀 밝혔고, 또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디지털 자산도 비축할 수 있다라면서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언급을 좀 남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백악관에서 지금 암호화폐 서밋이 열리게 되는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좀 포함이 돼 있죠. 참석 명단에 좀 올랐습니다. 반면 이 카르다노와 솔라나 이 CEO들은 이 명단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준비금에서 제외가 되나라는 그런 논란까지로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리플의 CEO는 이번에 참석 명단에 좀 올랐기 때문에 리플의 XRP 코인은 충분히 B쪽 자산으로 채택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동시에 리플의 규제 변화 신호탄으로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이 참석 여부가 좀 불확실했지만 이번 발표로 리플의 커뮤니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금에 포함한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번 서밋에서 리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실제로 비축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리플이 포함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솔라나 코인과 그리고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비축 계획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말이 많죠. 지금 이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매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말이 좀 많은 상황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리플의 XRP 에스크로를 예비 목적 바로 준비 자산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미국 정부가 리플의 에스크로에서 리플 토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크로 소유권을 미국 정부로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 약 377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물량이 모두 다 이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부 형태로 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으로 편입되게 되면 리플은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1000억 개 중에서 377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리플 측에서는 매월 초마다 10억 개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량,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리플 토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죠. 그래서 이 락업 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의혹까지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S그룹 물량 모두가 예비 자산으로 이제 채택이 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게 되면서, 락업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그에 따라서 계속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 자, 일종의 소각과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준비자산 채택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강력한,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377억 개, 거의 40%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을 리플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050억 달러를 지금 포기하게 되는 상황인데, 자, 리플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자, 기업의 목적은 바로 이윤 추구죠.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1,050억 달러를 포기하게 되면, 자, 그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자, ETF와 리플의 수건 사업인 IPO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 SC도 이제 많은 기업들과의 소송을 계속해서 철회 또는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 차례로 현재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ETF,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충분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050억 달러를 포기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리플 측에서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ETF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될 것이고, ETF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리플도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의 그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기업 공개에 곧 착수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과거 내용을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도 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IPO를 예고해 왔었고, 다만 갠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갠슬러가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측에서는 이 SC와 분쟁 등으로 인해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남겼고, 또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 IPO가 바로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이 아람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 세계 시가총액 9위권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 IPO로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평균적으로 한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ETF와 비축 자산까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자,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리플의 가격은 2.5달러 부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달러면은 한 1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2.5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악재도 현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는 보통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욕심이 내면 안 되고, 10에서 30% 가량만 살짝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덜어낼 거고요. 또 악재로 인해서 이런 조정 흐름이 전개됐을 때는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 거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반대로 하고 계시죠. 보통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점 신호가 발생하면은 오히려 개미털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또 다시 팔면은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를 계속해서 어렵게 지금 생각하게 되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코인판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발 악재인데, 일본에서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글로벌 증시도 모두 폭락을 했었고, 우리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리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나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던 거죠. 자, 우선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일본의 이 금리가 좀 낮은데 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 미국과의 이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작년 7월 말에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8월 대폭락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3월 19일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리 인상 우려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는 0.25에서 0.5%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엔화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 버텨주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자,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 금리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 그 중에서도 10년물 국제 금리가 지난 2009년 6월달 이후 16년 만에 1.5%로 치솟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행 부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서 금융 완화 정도로 조정해 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의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더들의 수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엔화 같은 경우는 미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147엔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화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 이건 역시도 엔캐리 청산을 더욱더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엔화를 이제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이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 환전할 때 손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3월 19일자 엔화 강세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1월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 현재도 어느 정도 엔캐리 청산은 미리미리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현재 다가오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그대로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주게 된다면 정말 강력한 정말 좋은 수익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월 19일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 여러분께서도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3월 19일 수요일 낮 12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자, 우리 코인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비중 관리를 통해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좀 늘려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8월달 사례 보면, 자,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자, 하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저점 매수세로 대응을 하면서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번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